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06회에 나와 있었던 서술형 10번 기출 복원을 좀 해보려고 해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아마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간단하게나마 좀 적어서 나왔고요.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 자료까지 다 제가 적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키워드를 기억한 다음 그걸 막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래프 자료 같은 거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네, 똑같지 않지만 여기에 개요는 똑같습니다. 네, 요런 흐름으로 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요표는 제가 어떻게든 적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요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1문단에는 세계적인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수치로 밝혀라. 그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이야기해라. 그럼 이것도 역시 수치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다음 밑에 보니까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첫 번째 문단에서의 그 큰 흐름은 요즘 실태가 어때? 요즘 뭐가 문제야? 라는 걸 먼저 밝혀주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다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히래요. 근데 그 기업들의 사례를 밝히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흐름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뭐가 나오나요? 각국의 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각 기업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나라의 측면에서 각국에서 나라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글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문단과 3문단은 결국 해결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해결책이 나오는 문제와 해결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글을 쓰는 것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이 접근을 한 거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해서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나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 흐름을 보신 후에 여기 글자 수, 즉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기출보건 말씀드리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서술형 10번에 자료의 양에 비해서 내가 써야 하는 그 쓸 분량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특히 여기 마지막 보시면 150에서 180자. 실제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원고지는 한 줄이 30자거든요. 그러면 5줄에서 6줄 정도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와 관련된 글의 내용은 엄청 길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쓰라고 하는 걸 보니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요약할 줄 아는지 그걸 내가 보겠다. 뭐 그런 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랑 한번 같이 직접 써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문제지 보실 때 전체를 더 읽어주세요. 이렇게 1문단을 보시고 바로 1문단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시게 되면 밑에 내용이랑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료 1 있죠? 그리고 자료 1이 여기도 한번 또 나와요. 그 얘기는 자료 1에 나오는 내용 중 1문단에 담을 게 있고 4문단에 담을 게 따로 있다는 건데 만약에 1문단에 내용 적으시면서 내가 조금 더 보충해서 적어야지 하고 4문단에 적어야 하는 건데 1문단에 그냥 적어버리시게 되면 나중에 4문단 딱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위에 거 다시 지울까요? 큰일 나는 거죠. 시간이 넉넉하면 다시 답안지 받아다가 다시 적으면 되는데 이게 또 앞장에 있는 6번, 7번, 8번, 9번이 다 적혀 있는 상태에서 서술형 10번을 답안지 교환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그러면 수정 테이프로 지워볼까? 하면 이게 또
갑자기 큰 품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기호를 다 보시고 요거는 여기다, 요거는 여기다 하고 자료에다가 간단하게나마 밑줄 그어 두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량 1, 2 자료에서 확인해 볼까요? 쭉 내려가 보니까 자료 2에서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장 최근 수치를 이렇게 잘 밑줄 쳐 놓고 이 부분을 내가 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양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1950년에선 이만했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변화량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써야 될 것은 2023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제가 색으로 좀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사용량은 98.2kg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재활용률 적으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죠. 근데 여기 자료 나왔죠? 자료가 나오면 다 그냥 적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료 1을 보시면 플라스틱 오염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에서부터 사실은 진짜 여기까지 완전 길게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요약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윗부분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참 이게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답안을 잘 만들어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앞부분에 있는 부분, 네, 잘 눈에 띄는 거, 이런 거, 누가 봐도 이게 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거 중심으로 먼저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원고지에다가 따로 한번 적어봤고요. 그걸 제가 이제 옮겨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적어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 2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료 2의 내용 중에서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요걸 조금 수정해서 2020년의 기록을 수치로 먼저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50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만 단위와 억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거든요. 숫자는.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6,700만은 붙여 쓰고요. 그 다음 만하고 띄고 이 단위 나오는 거 있죠. 토는 단위니까 단위 앞에서 띄는 것으로. 그래서 억, 만에서 뒤에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 만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이런 표시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를 제가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이게 컴퓨터로 썼을 때 그 마침표를 소수점으로 인식을 해서 소수점과 숫자는 한 칸에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인식해서 자꾸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띄어쓰는 건데 그렇다고 마침표 뒤에 띄어쓰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붙여 쓰는 겁니다. 라는 표시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카페에서 제가 서술형 10번 첨삭할 때 진짜 많이 요 표시를 붙여드려요. 왜냐면 마침표나 쉼표 같은 거 찍고 나면 그 뒤를 띄어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띄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라는 표시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서 한 칸이라도 벌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적어줘야죠. 자, 여기 적어준 거 살펴봐 주시면 이렇게 숫자 한 칸을 두 개 쓸 수 있고요. 소수점과 숫자 한 칸에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 단위는 한 칸을 그냥 아예 따로 독립적으로 써주세요. 만약에 여기에 소수점이 없이 2라고만 만약에 써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킬로그램에 이 앞에 나오는 K가 소문자니까 원래 숫자와 소문자는 이렇게 한 칸에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한 칸에 두 개씩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단위니까 단위는 따로 무조건 앞에 칸이 남아도 무조건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고 있고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남극의 눈, 야생동물의 분변, 우리의 혈액과 모유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 모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자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모유까지 이렇게 끝났어요. 예. 근데 제가 여기 플라스틱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에 요 모든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본 거예요. 얘네들을.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문단에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출제자가 딱 그 입맛에 맞게 아 그래 1문단에서 실태를 잘 강조해 주었군. 이게 잘 드러나게 적어주는 겁니다. 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2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사례와 한계점을 적어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2를 살펴봐 보시면 각국이 아니군요. 각 기업이죠. 각 기업의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자료 조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적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땡땡 25, 파리 땡땡땡 이렇게 실제로도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사례니까 근데 사례가 이렇게 3개죠. 그럼 뭐 2개 정도는 묶어서 한 문장으로 쓰고 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따로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문장의 그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240에서 270이에요. 위에 거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례만 딱딱딱 정리해주면 약간 모자랄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와야 돼요. 근데 이런 감은 한 번에 빵 하고 생기지 않아요. 저랑 같이 계속 첨삭해보고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구나를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저랑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앞문장에 요거 쓰려고요. 각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을 쓰고 그런 다음 사례를 쓰는 거죠. 땡땡 25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직접 글자 수에 맞춰서 한번 적어본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 문단인데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 땡땡25에서는 전국 매장에 종이 쇼핑백을 배포하고 있고 파리 땡땡땡과 파리 바게트와 해서 와를 제가 미리 썼네요. 네. 와를 쓰든 과를 쓰든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뚜레 땡땡에서는 환경부와 협약하여 전국 4,700개 매장에 비닐봉투 2억 3천만 장을 퇴출시켰다. 스타벅스에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례들을 적어줬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런 숫자들 잘 봐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숫자. 특히 이렇게 3,000에서 0 3개 붙이고 여기 쉼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저는 그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잘 띄어요. 3천만, 이게 3천만이 쉼표가 하나 찍혀 있을 때 이게 3천만이구나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 한계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한계점을 살펴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자료 3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재활용률이 35에서 41로 많이 늘었지만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보다는 아직 낮다. 그러니까 전체 포장재라는 건 포장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이들, 비닐 뭐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중간에 이런 말 하나 넣었어요. 이렇듯 많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뭐 이런 말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걸 잘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많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2012년에 35%였던 재활용률이 2014년에는 41.8%로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인 65.9%보다 낮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마무리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한계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한계를 짚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계가 있다. 아까 저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했었죠. 이거는 앞에 1문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이제 목적이었으니까 그걸 잘 실어준 겁니다. 여기도 한계점을 적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플라스틱에 관련 그 각국의 정책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료 3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3으로 한번 가보면 나라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북유럽이 우선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북유럽은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15가지 정책 조정을 발표했대요. 그럼 이것도 역시 북유럽이라는 그 나라로 보는 거죠. 그 나라에서 하는 노력일 거고요. 보고서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느낌 딱 드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필리핀과 미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과 미국도 하나의 나라라고 보고 그 각각의 나라라고 보고 이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필리핀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 나오니까 필리핀 거 써줘야죠. 여기서 뭐 플라스틱 사용 금지안과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린피스 필리핀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린피스라는 국제기구 안에서 필리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 나오니까 요거 적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타이베이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나라와 관련지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나옵니다. 대만 이렇게 나오죠. 자, 대만에서는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뭐 이런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재활용 컵 대여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작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고요. 도쿄 사무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일본이죠. 네.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일본 글자 나오네요. 일본에서는 스타벅스 대상으로 하여 재활용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고요. 홍콩도 나오네요. 홍콩은 지역사회 카페와 협업을 통해서 재사용 컵 등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진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단 안에 이걸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몇의 나라들만 쓴 다음 뭐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밝혀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좀 적어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북유럽에서는 향후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따른 예상 결과를 담은 보고서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15가지 정책 조정을 발표했다. 사실 요 앞에 거는 조금 좀 중언부언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예, 요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빼주셔도 돼요. 예. 자, 그리고 필리핀과 미국의 시민과 작은 기업, 시민단체, 지역 정부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 다음 구체적으로 필리핀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에서는 세븐일레븐과 휴미리마트에서 재사용 컵 대여 시스템을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엄밀히 말하면 대만에서는 세븐일레븐은 재사용 컵 대여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2022년에는 뭐 재사용 컵 대여 시스템을 시작했다 했는데 이게 도입한다라는 말과 뭐 시작했다라는 말이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런 게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량이 가장 높은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재사용컵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지역사회 카페와 협업을 통한 재사용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는 언급이 되도록 하되 전체 내용을 다 적지는 말고 필요한 부분만 잘 적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거의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떤 접속어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이런 접속어 이 정도 쓰고 있고요. 아까 위에서는 뭐 이렇듯 같은 이런 지시어 정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첨삭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는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게 이는이 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잡아다가 그게 주어가 돼야 돼요. 뭐 어떤 정책을 쫙 설명해요. 이는 하면 그 정책이 이런 뜻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그 주어를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로 인해는 앞에 게 원인이 되고 그 뒤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가 아닌데 그냥 나열되어 있는 나는 밥을 먹었어. 그리고 치킨을 먹었어. 이렇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건데 나는 밥을 먹었어. 이로 인해 치킨을 먹었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으시죠?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이로 인해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진다니까요. 그냥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제대로 잘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굳이 접속어나 지시어 없어도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냥 쭉 나열을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별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적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4문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인데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내용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나오거든요. 네, 이게 어떤 협약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첫 번째 문장이고요.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진행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잘 하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를 단기적으로 하나, 그리고 여기 중장기적으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적어봤을 때 전체를 다 적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180자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나라는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요럴 때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뭐뭐를 위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문장의 흐름이 되게 호응을 잘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문장 쓰실 때 앞뒤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는 뭐뭐라는 것이다. 문제점은 뭐뭐라는 점이다. 혹은 뭐뭐라는 것이다. 문제점은 뭐뭐가 문제다. 이래버리면 문제점. 요게 중복돼 버려요. 근데 것은 중복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것이라는 말 안에는 의미가 있다기보다 앞에 꾸며주는 말에 의해서 그냥 영향을 받는 의존 명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것은 괜찮아요. 문제인 것은, 중요한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요건 괜찮아요. 것. 근데 뭐뭐의 문제점은 뭐뭐가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점이 중복돼 버려서 어색해지거든요. 앞뒤의 호응을 잘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문장 호응을 신경 써주세요.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생산량과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야 한다. 자, 이것도 공개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왜요? 공개하는 건 누가? 바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개하게 해야 한다. 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되셨죠? 저 그 뒤에 거 못 썼어요. 네, 이렇게 보면 피해를 보는 커뮤니티를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요게 시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적어 놨었는데 요거는 차마 분량 때문에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침표가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여기 끄트머리에 마침표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는 경우는 없어요. 마침표를 이렇게 이게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거 맨 앞으로 옮겨보려고 이렇게 지금 커서 누르는데 안 옮겨지거든요. 그 얘기는 마침표와 쉼표 정도는 문장의 제일 끝, 그 우측 한계선에서 끝났을 때, 원고지의 제일 마지막 칸에서 끝났을 때는 그냥 그 해당 칸 안에 같이 찍는 게 좋아요. 쉼표와 마침표만을 위해서 따로 한 칸을 그 맨 앞칸으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한 내용은요. 지금
1문단부터 4문단까지의 글자 수에 기준하여 그 글자 수 맞춰서 적어본 거고요. 얘는 한자가 한 줄이 25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30자가 들어가 있는 원고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줄이 조금 정확하게 30자로 딱 되어 있으면 줄 맞추기가 참 쉬웠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고요. 여기는 지금 줄과 줄 사이가 약간씩 공백이 있죠. 예,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게 되는 시험에서는 여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도 좀 조절하셔야겠고, 그리고 그 칸을 넘어가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글자체가 채점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보게 써야 된다는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게 써야지 채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와 글자를 좀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그 문장을 쓰시고 나서 첨삭을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컴퓨터로만 쓰는 연습을 하면 시험 현장에 가서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손이 잘 안 돌아가요. 우리가 의외로 펜을 잡고 글씨를 이렇게 길게 오래 써본 기억이 많이 없으실걸요?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오래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써야 돼요. 이게 지구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슬슬 다음 시험 볼까? 그냥 포기할까? 이게 쓰는 게 힘드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안 돌아가고 쓰는 것도 힘들고 포기할까? 그럼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미리 글씨를 손으로 쓰는 연습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손톱도 깎아요. 왜냐면 손톱이 길면 이렇게 글자 쓸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손가락을 자꾸 찔러서 오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펜 잘 나오는지 항상 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수정 테이프도 되게 잘 망가지거든요. 망가지지 않도록. 저는 얼마 전에는 수정 테이프를 바닥에 한번 뚝 떨어뜨리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아시죠? 수정 테이프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거. 그리고 다시 조립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 줄들을 잘 엮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물론 감독관님이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손을 들면 되는데 어떻게 또 매번 손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으셔야겠고 미리 이렇게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답안은 제 카페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 카페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보건 서술형 10번이었어요. 제 106회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직접 꼭 써보세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카페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